네, 저는 10년 뒤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미국 주식에 6억 몰빵하고 있어요. 투자를 결정했으면요, 내 생각이 맞냐 틀리냐 그거 계속 확인하는 순간부터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활에 집중합니다. 오늘 할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저의 그 규칙 중 하나가 바로 러닝입니다.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면 중요한 건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훈련이거든요.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저한테는 이게 체력 운동이면서 정신무장 훈련도 되기 때문입니다. 돈도 똑같거든요. 한 번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그 훈련,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러닝은 솔직히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러닝화 하나만 있으면 거의 무료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 주거든요. 사실 꼭 러닝화가 없어도 되고요. 그냥 운동화만 있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 영상 보시고 러닝 하실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러닝 초보라면 저는 존2 운동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숨이 살짝 차는데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 템포로 오래 뛰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쉽게 말해서 30, 40대는 심박수 130 미만, 50대 이상은 120 미만으로 맞춰놓고 달리기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며칠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다양한 질문들 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도 모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금은 어떻게 모았냐, 직업이 뭐냐, 이런 질문들은 저도 어느 선까지 말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이 채널에서 하고 싶은 건 성공 스토리처럼 포장하거나 자랑도 아니지만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선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투자관을 가진 분들이랑 서로 멘탈 붙잡으면서 장시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창구 혹은 작은 피신처 같은 거요. 그런 걸 원합니다. 투자 처음에는 다들 타인의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큰 의미는 없어지더라고요. 초기 시드가 누군가는 물려받은 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소득이 높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절약을 미친 듯이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미 오랫동안 투자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결국 출발선도 다르고 도착 지점도 다르고 같은 출발이어도 사람마다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과거보다 내 현재 선택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두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본론 말씀드려 볼게요. 왜 한국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선택했느냐? 저는 이걸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최근 7년 동안 무엇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어떤 시점으로 자르느냐, 어떤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큰 흐름을 보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 나스닥부터 살펴볼게요. 나스닥의 7년 수익률을 원화로 환산해보면 310%, 약 4.1배가 올랐습니다. 2019년에 1억을 나스닥에 넣었다면 4억가량으로 자산이 증가했겠죠. 지난 7년 동안 기술주 중심의 미국 시장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주식 코스피. 2025년에는 정말 폭풍 성장을 했죠. 근데 장기간으로 보면 어떨까요? 코스피는 2019년부터
약 2200부근에서 최근 4500선까지 대략 2.15배, 누적으로는 115% 정도 움직였습니다. 미국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피를 비교해보면 나스닥의 7년 투자 성과가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한국 부동산. 19년 이후에 강남 아파트는 대략 80% 정도, 약 1.8배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내 부동산은 2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강남 아파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익률이 될 거고요. 게다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였다면 이 수익률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즉 서울이나 특정 수도권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추이를 보면 그 수익률은 한참 내려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은 전국 평균과 서울,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특정 구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예금. 7년 동안 1.1배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19년 이후로 못해도 15% 이상의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금, 원화 예금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씩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스닥, 코스피, 강남 아파트, 원화 예금 이렇게 놓고 비교했을 때 나스닥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레버리지, 즉 주담대가 나오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부동산의 엄청난 힘이죠. 하지만 주식도 레버리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판에 올라가는 건데요. 부동산은 그걸 주담대, 대출로 할 수가 있고, 주식은 레버리지 ETF 같은 아주 쉽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 2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TQQQ는 일간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이고요. 부동산은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QLD나 TQQQ, 운용 보수나 레버리지 특성상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생각한 2배, 3배보다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또한 부동산 레버리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와 규제가 따라오지만 미국 증시 추종 레버리지 ETF는 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 레버리지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레버리지를 비교해 본 것 뿐이죠. 둘 다 공짜로 레버리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모두 그에 따른 대가가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제 성향이나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 레버리지는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자나 만기, 규제나 정책,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주식은 적어도 저는 금액을 쪼개서 시점을 분산해서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지금 거주 안정성을 부동산으로 해결하기보단 월세로 해결하고 대신 투자해서 속도를 내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제 선택을 종용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부동산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안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용성이 있어요. 거주 안정성. 내가 살면서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가족이 생기면 그 안정성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부동산에 대한 삶의 안정성, 다르게 생각해보면 집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 되는 그 느낌,
그게 불안한 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로 살더라도 미국 증시 투자로 부동산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 상관없이 불안함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서울, 그 중에서도 핵심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서울 핵심지는 대출을 최대로 당겨도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증시 추종 ETF, 대표적인 ETF QQQ를 산다면 100만 원으로도 한 주 투자가 가능합니다. 거치든 적립이든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넓고요. 100만 원이 부담이 되는 젊은 층 20대, 10대라면 5만 원 정도의 한 주를 살 수 있는 슈그 같은 ETF를 넣어도 되고요. 즉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자산을 먼저 키워놓고 나중에 향후에 부동산이 필요해지면 그때 부동산을 매수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투자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부동산이 없다고 절대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든 코스피든 미국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무엇에 투자했든 자기 확신이 있다면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관리하는 방법을 결국 찾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선택이 완벽하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미국 주식도 큰 조정을 맞을 수가 있겠죠. 나스닥은 특히나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근데요,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투자하고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미국 증시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 투자라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무조건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미국 증시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다면 그때는 코스피든 한국 부동산이든 원화를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같이 폭락할 겁니다. 그때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갖지 말자고요. 지금 제가 달리기를 하는 것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저는 당장의 수익이 아닌 10년 뒤에 엄청난 수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지금 내 선택에 집중해 봅시다.